안녕하세요. 저는 김두한입니다. 지금부터 중간 2차 프로젝트 이커머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주제와 주제를 선정한 이유,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이커머스 기능이 있는 웹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름은 킹스맨이고요. 남자 정장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제가 의류 쇼핑몰로 주제를 정한 이유는 그냥 참고할 레퍼런스 사이트가 많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혼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혼자 진행한 이유가 뭐냐면 잘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 이전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스스로 부족한 것을 느꼈던 게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채우고, 그리고 이제 스프링에 대한 숙련도를 더 올리고, 또 이제 다른 API도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어서 이번 프로젝트 목표는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ERD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저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유저 다음으로 상품 테이블이 있고, 이제 상품에는 상품에 대한 옵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디테일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 상품에 대한 리뷰, 그 후기죠. 후기가 있고, 후기에 대한 답글도 있고, 또 상품 카테고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에 대한 장바구니랑 찐목록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문한 테이블, 주문한 내역에 대한 테이블이 있고, 또 이제 주문 상세 내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저가 문의한 질문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권한을 신청할 때 사용하기 위해 만든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이나 뭐 알람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 이번에는 이미지 테이블을 따로 빼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플로우 차트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기능 위주로 구성을 한 플로우 차트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메인 페이지가 있고, 이제 우측에는 상품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기능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용자도 이제 일반 사용자, 그리고 판매자, 그다음 관리자, 이렇게 세 가지 역할로 나누어서 각 역할별 기능에 대해서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럼 서비스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만든 서비스의 메인 화면입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을 구성을 했고요. 여기에는 가장 많이 팔린 상품, 그리고 새로 등록된 상품, 그다음 평점이 높은 상품 순서로 이렇게 진열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은 기본적으로 입력한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 주소를 입력할 때 다음 주소 API를 활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되었고 바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유저 상태에서 로그인을 했고요. 먼저 상품을 조회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조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상품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이 판매자가 등록한 다른 상품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품을 조회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나의 정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정보에서는 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회원 등급이나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여기서도 유효성 검사를 거친 뒤에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수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고객센터에 가서 문의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센터는 옆에 왼쪽의 사이드바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여기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처음 들어오면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들이 나타나고요. 문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성한 내역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아직 답변이 달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판매 권한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유저가 판매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여기 사업자명 그다음에 임의로 등록을 해보고 이제 정산시 그 정산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청하면 현재 신청 현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관리자로 로그인을 해서 한번 수락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왼쪽 사이드바에 새로운 판매 신청 내역이 있거나 문의 아직 답변하지 않은 문의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알림을 나타내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신청한 그 내역이고요. 여기서 수락이나 거절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네, 수락이나 거절을 누르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이제 모든 유저들의 문의 현황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답변하지 않은 문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등록하면 알림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는 공지사항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등록되어 있는 공지사항들이고 네,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나타나게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등록하면 이제 모든 유저들이 이 공지사항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공지를 눌렀을 때 그 공지 상세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는 이제 여기 메인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추가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등록한 이미지가 여기에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조금 전에 판매 권한을 받은 유저로 다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조금 전에 신청을 한 유저인데 여기 알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림에 들어가 보면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내용과 네, 답변이 작성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읽으면 알림은 사라지고요. 나의 정보에 들어가 보면 현재 판매 권한이 yes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판매자는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상품 관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등록한 상품들이나 총 판매 수익 등을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상품을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품 이름과 설명, 이미지, 가격, 할인율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옵션을 먼저 생성을 할 건데요. 옵션은 색상이나 사이즈를 생성을 하고, 이제 색상에 대한 상세 옵션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할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서 나타내주고,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등록한 상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화면에 가서 새로 등록된 상품을 보면, 지금 막 등록한 상품이 가장 최근에 등록이 되어서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일반 유저로 로그인을 다시 해서 조금 전에 등록한 상품을 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등록한 상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이미지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과 사이즈, 그 다음 수량을 선택한 다음에 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찜을 하게 되면 찜 목록에 이렇게 그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찜 목록에 들어가서 이 상품을 장바구니로 다시 이동을 시킨 다음, 네, 장바구니로 이동된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는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구매자 정보에는 지금 로그인한 유저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 받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매 확정을 하면 결제 주문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총 결제할 금액과 적립 예정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제를 할 때는 토스 페이먼트 API를 활용을 했고요. 여기서 실제처럼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 카드로 결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실제 삼성 카드 어플로 테스트를 할 거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삼성 카드 어플에서 이 QR코드를 스캔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캔을 했더니 이렇게 나타나고, 결제하기를 누르면 네, 결제 요청을 완료했습니다 라고 뜨고 나면 이렇게 결제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구입한 그 구매 내역에서 이 주문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내역에서는 적립된 포인트 내역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정보에서는 지금 총 적립 포인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 상품을 등록한 판매자 아이디로 다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네, 상품 관리에 들어가면 이렇게 판매량과 총 수익이 나타나 있고요. 여기서 정산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해서 정산을 하면 이렇게 그 선택한 날짜까지의 그 판매 수익에 대해서 판매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실제로 뭐 정산을 신청해서 지급받는 기능은 구현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상품을 구입한 유저가 구입을 하고 나서만 이 상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후기에서는 이렇게 별점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나의 후기에 대한 사진도 이런 식으로 같이 첨부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면 네, 여기에 내가 등록한 후기가 나타나고 상품의 평점이 이제 자동으로 후기에서 등록된 그 평점의 평균으로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에 대해서 문의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상품 문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자는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 시연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트러블 슈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메인 화면에서 보여드린 상품들 리스트를 뽑아올 때 제가 그동안 이제 JPA 쿼리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걸 잊고 있었는데 이 쿼리를 사용하니까 데이터를 두 번 가공할 필요가 없이 바로 필요한 데이터만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꺼낼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판매량이 높은 상품 순서나 아니면 새로 등록한 상품이나 평점이 높은 상품 이런 것들을 쿼리를 잘 쓰면 쉽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꺼내올 수 있다는 장점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쿼리에 대해서 이렇게 편리함을 알게 되다 보니까 스프링 공식 문서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뭐 레포지토리에 메서드 명을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도 있어서 공식 문서를 잘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이번 프로젝트는 혼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작업량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 보여드렸을 때처럼 테이블을 처음에 설계할 때 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이전보다 조금 더 발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이전에는 테이블 간의 그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다 모델에 담아서 뷰에 전달을 해줬다면 지금은 이제 프로덕트랑 그 뭐 퀘션이라든지 리뷰라든지 이런 테이블들과 매핑을 잘 지어 놓다 보니까 모델에는 프로덕트 객체만 담아서 던져주면 그 프로덕트 안에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다 출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타임리프 템플릿 엔진을 사용을 했는데 이 파싱 에러가 났을 때 이제는 이 에러가 났을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어서 그 파싱 에러를 해결하는 시간이 조금 더 단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부트를 제가 처음 배우면서 뭐 게시판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배웠던 것들을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쉬웠던 점은 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용자가 최근에 본 상품들과 연관된 상품들이나 또는 회원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 회원이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구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만 잠깐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뭐 상품이라든지 유저의 어떤 또 뭔가를 추가해서 저장을 시켜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을 모두 다 구현하지는 못해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직 기술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까 상품을 등록할 때 뭐 처음에는 옵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 대한 디테일을 만들고 했었는데 그 과정이 다 이제 포스트 요청을 보내서 페이지를 리다이렉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렇게 뒤로 가기를 누르면 에러가 터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부 주먹구구식 개발도 아쉬웠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 약간 페이스 조절이나 컨디션 관리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하게 될 프로젝트에서는 좀 이런 것들을 해보자 생각이 들었던 거는 GitHub에 나만의 프레임워크 같은 그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엔티티를 만드는 코드 작업을 할 때 솔직히 그런 것들은 이제 내용을 알고 있는 것들이어서 그냥 가져다 쓰면은 더 작업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나만의 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관리하면은 나중에 작업할 때도 굉장히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비동기로 처리하는 프로그래밍 스킬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이슨 객체 데이터를 담아서 스크립트로 이렇게 페이지를 리다이렉트 시키지 않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렌더링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알면 더 유연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이번에 API를 두 개를 썼었는데 다음 주소 API는 굉장히 쓰기가 쉬운 편이었는데 그 토스 페이먼츠 API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API를 쓸 때도 내가 원하는 필요에 따라서 좀 잘 커스텀해서 쓸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